뻔뻔뻔 봄이 왔다. 네, 안녕하세요. 살롱아임의 용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살롱아임의 승하쌤을 모시고 이제 모델 시술을 오늘 해드릴 건데, 손상되고 얼룩져 있는 모발을 탈색 없이 요즘 유행하는 2022년 SS 봄, 여름 트렌드 컬러인 베리페리 컬러를 선보이려고 해요. 균일하면서도 결 개선까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하쌤 모발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뿌리 탈색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버진 모인 상태에서 염색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애쉬 느낌도 있지만 약간 얼룩이 좀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손빗질을 했을 때 끝에 부분까지 많이 엉키는 상태인데, 전부 다 결 개선을 해주면서 얼룩을 좀 제거를 하고 원하는 컬러를 균일하게 색상을 표현하도록 해볼게요. 오늘 사용할 연모제는 이리즈의 15-00이라는 이제 하이라이트 약제와 카사티의 12% 산화제를 활용해서 탈색이 아닌 염색으로 얼룩을 제거를 하고 바로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제를 다 도포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색이 조금씩 빠지는 상태가 보이긴 하는데, 지금 도포하자마자 바로 헹구시는 것보다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를 해두면서 모발 상태와 그리고 색 빠진 거 확인하면서 샴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먼저 탈색이 아닌 염색으로 먼저 한번 얼룩을 제거를 하고, 그럼 기존에 모발에 남아있는 언더톤 컬러를 먼저 제거를 했어요. 탈색을 하고 애쉬 계열로 염색을 해오다 보니까 아직 애쉬 느낌은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룩은 많이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승하쌤처럼 모발이 손상이 심한 모발 같은 경우 탈색이 들어가면 모발이 더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모제로 시술이 들어가는데,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이리즈라는 연모제 하이라이트 15레벨의 00번 하이라이트 약제와 그리고 산화제는 12% 산화제를 사용을 했어요. 자, 물론 9% 산화제도 사용해도 괜찮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2% 산화제를 사용했을 때가 좀 더 안전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하이라이트 약제와 그리고 12% 산화제는 약 1대2로 혼합을 해서 버진모 부분 쪽이 아닌 지금 기존의 염색 언더 컬러가 남아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서 방치 시간 한 15분을 보고 지금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염색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저희 대표 컬러인 컬러리스라는 거를 이제 시술이 들어갈 건데요. 자, 저희 선생님처럼 손상이 심한 모발, 그리고 얼룩이 되어 있고 염색을 할 때마다 색상을 한다 하더라도 유지력이 짧은 모발 같은 경우 결 개선을 해주면서 좀 더 차분해지고 윤기나고, 그리고 얼룩 없이 균일하게 색상도 표현하면서 색상의 유지력도 좀 더 오래 지켜볼 수 있는 컬러리스라는 시술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제조를 해서 제가 만든 클리닉인데, 이 클리닉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시술 방법과 레시피, 비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저희 컬러리스 대표 클리닉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을 먼저 도포를 다 끝냈는데요. 방치 시간은 랩핑 씌우고 나서 한 30분 정도 방치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고 좀 최대한 빨리 시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지금 도포가 되는 상태에서 드라이기로 그냥 바싹 말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바로 염색을 시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저희가 한 10분 정도 방치를 해두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리고 나서 바로 염색 시술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을 바르고 도포한 상태에서 한 15분 방치하고 드라이기로 건조를 한 상태예요. 자, 건조한 상태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좀 꾸덕꾸덕한 상태가 있는데요. 머리는 가볍게 한번 헹궈 주시고 그래서 바로 본격적인 염색이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한 번 시술로 끝내는 게 아니라 헹구고 나서 염색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도포를 하고, 끝나고 나서 그 위에다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컬러리스 클리닉을 도포를 하는데, 자, 도포하고 나서 그때는 방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말리신 상태에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모든 작업이 전체적으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베이스를 보시면 이제 애쉬 베이스로 남아있고, 또한 이제 얼룩이 많이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컬러 베리베리 컬러로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염색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모발 상태를 보면 뿌리 쪽은 좀 어두운 8, 9레벨 정도의 브라운을 띠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탈색 모발이 있긴 한데 자 위에 부분에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다 보니까 위에 부분은 좀 어둡게 들어가서 톤 다운이 들어갈 거고 밑에 부분에 좀 밝은 보라색 바이올렛 계열의 색상이 들어갈 거예요. 저희 매장에서도 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리즈 연모제를 들어갈 건데 자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6레벨 약제와 조정색, 컨트롤 컬러, 바이올렛을 혼합을 해서 사용해서 들어갈 거고 밑에 부분에는 9레벨과 11레벨 약제를 약 1대1로 믹스를 해서 조정색, 바이올렛, 즉 이리즈 바이올렛 약제를 사용을 해서 시술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포하기 전에 뿌리 쪽에 도포할 약제 6레벨과 바이올렛 약제를 지금 혼합해서 사용을 한 건데요. 약제를 믹스를 하게 되면은 보라색이 표현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리즈 연모제 같은 경우는 조정색 같은 경우가 지금 보라색이 색이 좀 강한 편이에요. 색은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색의 기존 염색보다는 유지력도 좀 더 오래 보면서 그리고 색감 자체도 보라색도 이제 적보라, 즉 붉은빛이 돌아가는 적보라 색상이 아닌 청보라 쪽으로 좀 되어 있어요. 색상이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노란빛을 중화를 시키면서 색상이 빠지다 보니까 베이스 자체가 약간의 애쉬 베이지, 즉 깨끗한 블론드한 느낌으로 빠질 수가 있어서 저는 현재 저희 매장에서도 이 이리즈 연모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부터 먼저 약제를 도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의 영상에서 제가 약제 도포를 할 때 설명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저는 약제를 도포를 할 때 검정색 장갑을 사용하지만 표면, 즉 깔깔이가 있는 표면 쪽을 사용하지 않고요. 장갑을 뒤집어서 깔깔이가 없는 쪽, 매끄러운 쪽을 사용을 해요. 뿌리 쪽에 도포를 하든 기염부 약제에 도포를 하든 핸들링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 핸들링으로 인해서 모발 손상도가 더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손상도를 줄이기 위해서 깔깔이 없는 쪽을 사용하는 걸 좀 더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뿌리 쪽부터 먼저 약제를 도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뿌리 쪽과 기염부 부분에는 산화제는 3% 산화제를 활용해서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베이스는 밝고 명도가 사용한 약제가 어둡다 보니까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3% 산화제로 톤 다운, 즉 색을 입히는 톤인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뿌리 쪽을 다 도포가 끝나면은 이제 벤치 시간 없이 바로 기염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염부에 도포할 약제를 제조를 하고 있어요. 자, 약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즈 연모제이긴 하지만 9레벨 바이올렛 약제와 11레벨 바이올렛 약제 그리고 컨트롤 컬러 조정색인 바이올렛을 약 1대1로 믹스를 하고 조정색은 한 30% 정도 혼합을 했어요. 물론 마찬가지로 산화제도 3% 산화제 동일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명도가 높고 바이올렛이 30% 들어가다 보니까 색감이 약간의 애쉬의 느낌의 청보라 색감의 청 바이올렛 색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면 바로 이제 기염부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이리즈 연모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발림성도 좋고 색상의 발색력, 착색력과 발색력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탈색을 많이 하지 않아도 웬만한 베이스에서는 이 보랏빛이 쉽게 표현이 된다는 게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이리즈 연모제를 좀 많이 활용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발색력이 빠르다 보니까 벌써 뿌리 쪽은 색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손상도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색을 도포를 해도 색이 빨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방치 시간 없이 바로 연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염부에 도포를 할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처음에 뿌리 부분 도포했던 부분과 그리고 기염부 연결하는 부분의 그 중간 경계선이 있죠. 그 경계선을 치우치지 않고 균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에 약제를 도포를 해서 그 부분에 핸들링을 좀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느낌도 같이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약제는 도포가 다 끝났고요. 3% 산화제를 사용했을 때 평균 방치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즉 평균 20분 정도를 권장을 하고는 있는데 모발 손상도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방치 시간은 조금 더 짧게 보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방치를 해두고 바로 샴푸를 해서 마무리 색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시술이 다 끝나고 나왔어요. 샴푸를 하고 드라이 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고 나왔는데요. 트렌드 컬러 봄, 여름 트렌드 컬러인 베리페리 컬러를 오늘 시술을 했는데, 시술 전에 첫 번째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모발 상태가 탈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얼룩이 많이 지어 있는 모발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탈색 없이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색으로 시술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발에 손상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단백질을 좀 더 채워넣기 위해서 컬러리스 전용 레시피 방법인 클리닉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클리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클리닉을 살짝 넣어줌으로 인해서 색상이 퇴색되는 걸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흡착을 좀 시켜놨는데, 염색 전에 이렇게 손상이 심한 모발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먼저 해주시고서 염색을 하면은 중간에 색이 안 먹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퇴색되는 걸 좀 더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리베리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 바이올렛 계열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약간의 청보라, 청빛에 좀 더 가까운 컬러예요. 제 손을 보시면 스머프처럼 됐어요. 색소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좀 더 유지를 하고 차후에 톤 체인지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리즈 연모제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결감 많이 엉켰던 모발도 지금 제가 손빗질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쏙쏙 빠지는 걸 많이 지금 느끼실 거예요. 결감은 색감이라든가 그리고 결감, 결계선 클리닉도 같이 들어갔는데 어떠신가요? 나는 클리닉 자체에서도 너무 손가락이 잘 들어가고 부드럽고 윤기 나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컬러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인데도 그래도 뭔가 나만의 개성이 살린 컬러가 딱 느껴져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보라색 계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 적보라와 그리고 청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청보라 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도 있고, 즉 어두운 곳에 가면은 좀 어두운 느낌도 나지만 밝은 곳에 가면은 좀 더 화사한 느낌. 청보라 같은 경우는 이 차가운 느낌을 색상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분하면서도 약간 좀 더 세련된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는 보랏빛이 좀 더 강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각도로 봤을 때는 약간의 애쉬한 느낌도, 좀 차가운 느낌도 많이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이유는 퇴색이 되면서 색상이 빠질 때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노랑 베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블론드, 좀 더 깨끗한 애쉬 베이지 같은 느낌으로 빠진다는 게 장점으로 또 꼽히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채워놓고 그 위에 염색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12% 산화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손상을 줄이면서 좀 더 건강하게 염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다른 컬러에 감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시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